막다른 주식시장에 탈출구는 없다. 진정한 수익을 위한 진짜 승부를 걸어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런! 다른 주식그라운드에 찾아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 주식그라운드의 지킴이 아나운서 김을지입니다. 오늘도 달려라 주식그라운드 함께해 주실 감독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그라운드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또 너무 추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내일부터는 조금 낮에는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또 굉장히 뜨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뭐 네네. 핵잠 수확 소식이 또 들리기도 했고. 그럼 네네. 사실 저는 이 북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이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월요일장 걱정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네,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3,200선을 넘어서는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1월 초 우리가 정말 1월 달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코스피가 3,150선까지 치달으면서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런 신종용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올해 초 일주일 새에 9.7% 상승했습니다. 세계 증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다른 세계 지수를 좀 확인해 보시면 미국 S&P 500은 지난주에 1.83% 상승하는 데 그쳤고 일본과 중국도 각각 2.53%, 2.79% 올랐습니다. 정말 다른 세계 증시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과 그리고 증시 거품 가능성이 서로 첨예하게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감독님의 시각은 어떠신지도 질문 드려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지수 상승에 대해서 네. 뭐 몇 포인트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일단은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1위 종목인 거는 사실인데 그렇죠.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 반도체의 어떤 슈퍼 사이클이 그게 2년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 1차 사이클이 1994년, 95년 그때 이제 PC 수요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 2차 사이클은 2017년부터 2018년 이때는 이제 클라우드하고 서버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3차 이제 지금 슈퍼 사이클은 올해하고 내년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보통 반도체 디램의 가격을 결정을 할 때 나쁜 걸 결정할 때 이제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고정 가격으로 한 90%를 결정을 하고 10% 정도로 이제 현물 가격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물 가격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현물 가격이 오르면 결국 이제 고정 가격도 오르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럼 그때 올라가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현물 가격은 상승을 시작했는데 네. 낸드는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삼성전자 어떤 호재 이거로 인해서 지수가 오르는 건데 그러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네. 현대차도 지금 보면은 애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애플은 지금 그 뭐냐면 지난번에 폭스콘이라고 네. 애플의 그 부품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런 뭐 검증이 안 된 회사보다는 현대차 같은 그런 유명한 회사가 좋겠죠. 그다음 그렇죠. 현대차는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 지금 뭐 표정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뭐 LG가 지난번에 마그나 해가지고 혹시 애플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SK도 뭐든 충분히 가능한데 오히려 현대차에서는 그런 게 이제 경쟁사가 될 텐데 네. 만약에 현대차가 애플하고 한다면 그건 현대차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오르죠. 네. 현대차도 호재가 있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내일 이제 네이버 뭐 웹툰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도 보시면 네이버에 대해서 뭐 증권사가 스트롱 바이예요. 바이가 아니라 스트롱 바이라고. 스트롱 바이요? 그럼 목표가도 뭐 5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네이버가 3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까지 봐요? 예. 그럼 이제 와. 40만 원 오시면 네이버도 거의 50%에 거의 60%까지 올라갈 수 업사이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앞에는 전부 LG 화학이나 이쪽 전부 2차 전자가 화학인데 그러면 네.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부터 15, 20위까지도 대부분이 지금 올해 굉장히 좋아지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지수가 지금 어떤 뭐 전문가들은 뭐 4천, 5천도 얘기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도 지금 개인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네. 지금은 역전됐어요. 개인들이 기관보다 더 높아요. 네. 7%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개인들도 거의 이제 공부를 많이 야가가지고
이런 삼성전자 이런 쪽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완전히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우리 영끌해 가지고 막 미성년자도 계좌 수가 거의 30만 개가 늘었거든요. 네. 계속 지금 뭐 계속 계좌가 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부동산 쪽에 실망해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는 투자자들도 야가가지고 뭐 개별 종목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우량주로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90년도에 보면 30년 전에도 이런 장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대형주들만 오르고 이런 중소형주들은 이제 안 오르는 거죠. 네, 오히려 하락인.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차별화 장세인데 네. 그럼 이게 보통 뭐 길게 6개월에서 1년 가요. 그렇게 오르나요? 그렇게 가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조선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은 쉽게 이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는 지수를 이제 개인들이 올렸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지난 이제 외국인들이 왕창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손바꿈이 됐는데 다시 개인들도 예탁금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거 상황이 물론 이제 언제 꺼질지는 모르지만 네. 지수 관련주들이 일단은 호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른 조정은 절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흐름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일단은 지수 자체가 오르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지금 우량주 위주로 굉장히 지금 판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 중에서도 상위 15개 종목이 지금 포스코가 1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상위 14개 종목이 일제히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뒤로는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이건 고민을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호재 위주 그리고 우량주 위주로만 종목들이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잠시 뒤에 달러 주식 그라운드 오전장 그라운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주식 그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전장 오늘 코스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인 3,200선을 뚫는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3%, 3.11% 올라가면서 3,250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좀 파란불을 켜내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0.46% 올라가고 있습니다. 992포인트 지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 역시나 물량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1조 6,344억 원 계속해서 사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자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966억 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이 삼성전자에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6%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9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빨간불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예상보다 빠른 LG에너지솔루션의 IPO 추진설에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2%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6%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7%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현대차,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과 OCI가 배터리 재사용 사업 추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배터리 소식과 또 애플카 호재 역시 더블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13% 넘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대, 삼성 SDI도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호재 받아가죠. 네이버도 오늘 카카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대, 5%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현대차 그룹주 모두 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각각 5%대, 7%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3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네요. 6%대 올라가면서 1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B와 시젠, 알테오젠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2차 전지 역시나 올라섭니다. 에코프로비엠 3%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 ENM이 계속해서 콘텐츠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올라가면서 16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는 장 시작에는 파란불로 시작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모두 다 파란불로 시작했습니다만 카카오게임즈가 펄어비스를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각각 0.64%, 2.35%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역시나 올해는 5G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죠. 3.41%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LNF가 오늘 9%대 급등하면서 8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뚫어내면서 증권주도 일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주도하면서 증권사의 수수료에 대한 매출 증대에 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증권주인데요. 한화투자증권 18% 급등하고 있고요. KTB 투자증권도 8%대, DB금융투자도 11%, SK증권도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일제히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간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미래에셋대우 7.88% 오름세 보이고 있고 삼성증권과 키움증권도 각각 6%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증권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18% 급등하면서 1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주식그란드 이와 관련해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역시나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감독님. 네네네.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이제 저는 뭐 그 옛날에도 삼성전자 오르는 장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은 전부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오르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일단은 최고의 주식이고 그다음에 그쵸. 지금 뭐 호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인데 낸드 가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네. 결국에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도 충실히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투자자들도 어떤 거 뭐 매매 차익의 개념도 있겠지만 일단 네. 어떤 배당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뭐 은행보다도 이자가 더 배당이 더 높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런 호재가 계속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조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결국 왜냐하면 이게 선물하고 다 연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어떤 조정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워낙 이제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쵸. 지금 선물도 아마 지금 하신 분들이 네. 뭐 하락에 베팅한 사람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걸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르니까 거의 뭐 깡통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떡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런 어떤 현재 분위기 자체는 네. 쉽게 이렇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대만의 업체잖아요. 그쵸, 파운드리 예, 업체죠. 예, 근데 예. 대만에서도 뭐 지진 관련한 소식이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지진이 또 주말에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항상 대만에 보면은 이제 가끔가다 지진이 되면서 네. 이제 정전이 되면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지 멈추죠.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또 호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요인이 네. 그 지금 삼성전자를 상승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서니까 우리의 지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모두 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참 이때 고민이 돼요. 내가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 것이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선주를 역시나 지금 우선주인가요? 보니까 우선주와 괴리가 좀 더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주가 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역시나 우리 감독님께서는 일관되게 나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잖아요, 감독님. 네네. 근데 역시나 이 수수료도 무시를 못하지만 이 증권주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나? 왜냐하면 우리 감독님이 증권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증권주는 이제 특성이 뭐냐면은 네. 항상 지수가 오르면은 증권주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3,300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증권주가 안 가는 게 이상하죠.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크게 올라갈 때 증권주도 같이 오른다. 네, 좀 증권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수로 보시면 되겠네요.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증권주가 안 올랐다면 뭔가 그건, 수상한 거네요? 예,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증권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수수료 개념보다는 네. 지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아, 그냥 아예 지수다, 증권주는.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생각하시는 게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지수 이야기를 자꾸 질문을 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뭐 연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900을, 그러니까 1000을 좀처럼 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네. 좀 이제 코스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도 1000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이렇게 코스닥은 넘지 못하는 걸까요? 원래 이렇게 지수가 강할 때는 네. 일단 중소형주들은 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힘 자체가 네. 이런 코스피를 전부 다 몰려 있거든요. 아. 그럼 이쪽은 쉬었다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쉬는 기간이 분명히 나중에 올라가는데 네. 이게 과연 바로 가느냐 한참 있다 가느냐. 근데 옛날에 차별화 장세 때는 이게 한 네. 1년 이상 1년.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네.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갈 거냐. 근데 물론 가져가면 올라갈까지겠지만 그쵸, 이제 언젠가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으니까 그쵸.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수 관련주들도 코스피 네. 종목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뭐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코스닥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예, 예. 일단은 갖고 가되 예. 코스피 지수를 조금 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그렇죠. 조금 잡고.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아. 이런 전략도 필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그 주식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 항상 이게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뭐 옛날에 내가 습성 코스닥에 대한 거 고집 부리다가는 네. 이제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작년에 새로 들어온 계좌를 튼 사람들은 네.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초보자들도 돈을 버는데 그렇죠. 나는 주식에 뭔가. 예, 뭐 오래된 사람이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상대적으로 있어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아마 그쵸. 요새 병원 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사에 화병 났다 뭐 그쵸. 이런 기사가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면, 있더라고요. 예, 오늘 보니까 뭐 네. 현타라는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네. 현재를 뭐 자각하는 타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 코스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줄이고. 이쪽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네. 갈아타면 그래도 좀 대리 만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와 코스피 지수 오늘 진짜 무섭습니다. 3,250선을 터치하는 모습인데. 요새는 뭐 오르면 100%씩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까지 갈지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굉장히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확 꺼지지는 않을까 이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같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는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이런 장에서는 사요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있을까요? 내 지수가 내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면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쵸. 더 사지는 말고요. 원래 더 올라가니까 계속 뭐 올라가잖아요. 불타기도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 굉장히 어쨌든 월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장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그라운드 증시 관련해서는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최동기의 이슈 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 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름방송 509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말에서 시크한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동기 감독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최동기의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굉장히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하면서 상위 종목들이 얼마나 크게 올랐을지 혹은 빠졌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률을 어떻게 났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 장세가 좋았기 때문에 자, 일단 수익률 괜찮았어요. 네, 지난주에는 거의 10% 가까이 났거든요. 와, 최고치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올리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네. 보면 이제 운영을 할 때 유니버스라고 한 150에서 200 종목이 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뭐 펀드 분석해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줘요. 네. 그게 한 40에서 100 종목 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대충 그걸 가지고 이제 매니저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네. 그럼 대충 뭐 제가 볼 때는 한 50종목 내외에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키포인트는 제가 보면 이제 너도 펀드 매니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월요일 날은 제가 발표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네.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레포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것도 어널리스트가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따지지 말고 일단 목표가를 올리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한번 담아서 투자를 해보자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종목 뭐 골치 아프게 뭐 고민할 필요 연구해봐야 없죠. 뭐 그거 오르면 상관이죠 빠지면 기분 나쁘니까 아예 네. 뭐 신경 쓰지 말고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직장에서도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내가 돋보이듯이 어널리스트가 올린 종목 중에서 내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고르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오른 것 중을 저는 이제 시간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8시 한 50분까지 50분까지. 네이버에 올리는 것들 네. 뭐 안 오르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 그냥 다 그거를 이제 바스켓에 담는 거죠.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종목이 많다, 뭐 적다를 떠나서 오늘 아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겠죠. 근데 이건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오늘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월요일 날 8종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시면 이제 페노션, 포스코, 현대모비스, SK바이오팜, 풍산, 하이닉스, 현대건설, 삼성전자인데 네. 이 종목들이 다 지난주에 좋았고 오늘도 와, 다 좋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1위 종목이 뭐냐면 이제 현대모비스였어요. 이걸 어떻게 또 잡으셨을까? 이게 와. 이제 38%인데 오늘도 10% 오르거든요. 네. 거의 막 일주일 만에 현대모비스가 50%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면 요새는 아까 제가 삼촌 등절인데 제가 하나 신조어를 만나면 애널 등절, 애널 어널리스트리 등절하셔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목표가를 전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에 아마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이제 목표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그처럼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는 뭐 네. 제가 얼핏 보니까는 이제 우리 글로벌하가 이제 피어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이 퍼가 얼마인데 이건 네. 얼마니까 그래서 올리는 것도 있고 아. 지금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어차피 그게 뭐 일주일 전이나 지금 뭐 크게 변동되는 게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당황한 지금 시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네. 설명이 안 되는 사실 장세잖아요. 설명이 안 지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1위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하이닉스가 5위인데 이제 네. 하이닉스도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10.8%예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제 10%대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은 열세 종목이었어요. 그 보면 이제 진에어가 4위에 올랐거든요. 진에어는 좀 의외네요. 이게 이제 LCC 중에서 이제 뭐 에어부스나 에어서울도 이제 통합을 하라는 게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하고 이제 합병이 네,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진에어가 가장 크니까 아. 진에어를 위주로 해서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계속 관심을 받았는데 네. 이것도 무려 한 18% 올랐어요. 사실 뭐 지금 항공업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좀 의외의 종목인 것 같아요. 진에어가 이제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올렸는데 이게 의외로 4등을 했어요. 18%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CS 인도는 이제 풍력의 대가인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10%, 뭐 SDI도 9%,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2위가 됐죠. 와, 진짜 뭐 카카오나 삼성, SDI도 거의 약 10% 오른 거니까 이것도 그쵸.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보면 아마 순위가 네.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정유 관련 주면서도 2차 전지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더블 가지 모멘텀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모텍은 이제 마이너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산업개발, LG, 하나시스템
하나 시스템도 뭐 이거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다음에 2위가 만도였는데 3위가 만도인데 네. 아마 지금 만도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도가 또 1위가 바뀌지 않을까. 모비스보다도 만도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만도 8% 오르네요. 그렇죠. 그다음 뭐 삼성전기, SKC, 삼성. 그러니까는 이 종목들이 다 목표가 오르는 것들이 다 괜찮은 종목들이고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종목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어네스티 종목들이 이제 신뢰성이 있다 없는데 네. 이번에 이제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검증이 됐네요, 드디어. 그렇죠. 네. 괜찮은 종목들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이 21 종목 평균이 네. 9.95%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6주 차네요. 네, 6주 차에 이제 21 종목이 9.95%. 와, 우리가 했던 주차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1주 차는 이제 3%, 2주 차는 6%, 3주 차가 3%, 4주 차는 별로 안 좋았어요. 1% 다음에 5주 차는 4.6%가 드디어 이제 거의 10%까지 10%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추천 종목들은 과연 또 워낙 또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마이너스 가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맞아요. 가봐야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뭐 종목 연구를 안 했더라도 네. 이렇게 남이 한 거 그냥 담아도 이렇게 수익이 성공했다. 났네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요. 누적을 하면 이제 한 달 만에 얼마냐면 거의 뭐 8, 14, 17 거의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물론 여기는 괜찮네요. 이제 수수료는 이제 빼고. 뭐 수수료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래도 그쵸. 이게 한 달 보름 동안 30%면은 아우, 여러분들 괜찮죠? 뭐 괜찮은 거죠? 너무 다른 괜찮죠. 저기 물론 뭐 100% 오른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이버에서 이제 그 증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8시 50분까지 이제 기사화된 거, 그러니까 목표가를 올리는 게 짝짝 화살표가 이렇게 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는 네. 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6번 다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다 수익이 났어요. 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산출 방법은 추천일 날 이게 전일 종가면 또 더 올라가니까 그냥 오늘 추천날 오늘 동시효과 사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높든 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종가에서 이제 종가를 산출해서 이제 수익률을 산출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수익률에서 제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대로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투자 금액은 종목당 동일해야 돼요.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 해야지만 이게 어떤 테스트가 되는 거지. 뭐 어떤 종목은 10만 원 사고 어떤 100만 원 이거는 안 돼요. 동일하게 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매매형은 바스켓 매매죠. 이제 바스켓 매매 이제 바구니에 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천일 아침에 동시효과에 매수를 하고 금요일 날 마감에 동시효과에 매도를 하니까 뭐 매매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쵸. 물론 그때 바쁘겠죠, 종목이 어려니까 이제 그거는 뭐 어차피 네. 그 정도 노력은 해야겠죠. 아, 그럼요. 네. 주식 거래 하시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종목 네. 공부도 사실 안 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6주 차에 이제 그 수익률 상위 점 보면은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1위였어요. 아시겠지만 아, 진짜 뭐 뜨거웠죠. 예, 우리 호재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2위, 만도가 3위, 지네어가 4위, SK 하이닉스가 5위인데 이제 10%대 보면은 이제 풍산이나 카카오, LG도 10%대인데 이제 아깝게 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깝네요. 네, 이제 5등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과거 수익률로 봤을 때는 1위가 이제 에이스토리가 54%인데 아마 이거 기록을 넘길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주일 단위 끄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올 수는 없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2, 3, 4위는 바뀌겠죠. 이번 주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종목들이 차지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보면 이제 4위는 컴퓨터 15%, HSD 엔진이 14.89%.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봤었는데 크죠, 지금 와서 사실. 보니까는 뭐 이런 수익률은 이제 뭐 거의 그러니까요. 랭킹 안에 못 앞자리가 들어가니까 3, 2 이런 것만 보다 네, 보니까 이제 1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20% 아니면은 뭐 명함도 못 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가 18%로 이제 3위를 차지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짚어보도록 예. 하죠.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35만 원 9,500원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전기차 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력 확보인데 이거는 사실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뭡니까? 애플하고는 관계 없을 때 나온 전혀 거예요. 없네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왜냐면 그 당시 1월 4일 날은 애플 얘기가 없었으니까는 그렇죠,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목표가를 산출한 거죠. 그래서 오. 이때도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 이제 목표가를 보면은 하나 대투에서는 이제 30만 원을 제시했었고요. 그다음에 DB에서는 32만 원,
그다음에 현대차 증권은 이제 35만 원인데 그나마 그래도 현대차 증권이 11월 27일 35만 원을 높게 했는데 네. 이게 이미 달성이 된 거죠. 35만 9,500원에서 지금은 더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어떤 식으로 썼냐? 그 외형 성장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해서 내연기관 시장 감소. 그러니까 내연 시장 뭐 휘발유, 디젤 이런 네. 시장 감소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을 확보한다 하는 건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방송 얘기했지만은 이 현대차가 네. 그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에 그쵸, 이제 집중을 그쪽이 조금 했거든요. 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계속 뭔가 밀어붙이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또 뭐 전기차도 같이 하는 겁니까? 저한테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소차인지 전기차인지 모르는데 지금 와서는 어쨌든 간에 또 뭐 저기 F라고 하는 거 보면은 네.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쪽으로. 그쵸. 수소차 가기 전에 또 네. 단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같이 했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뭐 수소차 할 때는 안 오르다가 전기차 전기차 할 때. 한다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올라가네요. 글로벌적으로 대세는 전기차 그쵸,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은 이제 전년과 유사한 거니까 2010과 유사한데 매출액은 10조 5천억, 영업이익이 6,485억 그래서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이게 나쁘지 않았죠. 좋죠. 그래서 했는데 괜찮네요. 이미 뭐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전동화 매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특유의 원가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제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애플카를 한다면 뭐 그 이상 또 몇 배의 배가가 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제 애플카가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워낙 이제 애플이 그래도 네. 반도체 아니 뭐 핸드폰 쪽에 워낙 그렇죠. 기술이 기술력이 있으니까는 있고 자금력도 있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과연 테슬라를 능가하느냐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제 경쟁 체제가 되면 이제 테슬라 또 가격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이 약 전동화 부문에서 6조 3천억인데 약 그 작년 대비 53% 증가로 나오는데 네. 만약 애플카가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된다면 아마 엄청나게 아마 성장이 되지 않을까.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아직 공식적인 한다면 입장은 이제 없죠. 크게 오를 수 있다 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이 2019년에 7%에서 올해는 20%, 그다음에 2020년에 35%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늘어나겠죠. 애플하고 그러겠죠. 한다면 그건 이 숫자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2월 달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는 플랫폼이 이제 eGMP인데 첫 차가 이제 신차가 이제 2월 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사업 내조를 통한 이제 제어기 역량 제고인데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대 오토론으로부터 이 자동차 반도체 사업을 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1월 1일자를 양수를 했는데 이 자산이 약 1,900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6,96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80억. 영업이익이 좀 작은 회사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어기 사업 역량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고요. 결국 이제 미래 자동차를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 부품 개발이 우리 현대모비스가 이제 어떤 거 자기가 추구하는 건데 그렇죠. ADAS, 그다음에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기술을 등장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센서라든가 뭐 스위치, 소프트웨어, 도메인 등을 통합 제하는데 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네. 지금 그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반도체 업체들이 호황이다 보니까 네. 뭐 이쪽도 전기차도 워낙 이제 수요가 있는데 네. 이제 공급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자동차나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보면 삼성전자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는 계속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오토론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예쁘죠. 엔진 제어 기형, 그다음에 변속기 제어 기형, 뭐 전력 제어, 배터리 제어, 그래가지고 이제 친환경차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요. 반도체 느낌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주차 지원용, 뭐 주행 지원용 해가지고 쭉 있는데 네. 뭐 이것도 뭐 보면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주차를 하려면 이제 카메라 영상 처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초음파 신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행 지원에서는 이제 미래 영상 기술, 뭐 라이다든가 레이더 신호 처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복합 예술로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제 투자 팁은 뭐냐면은 애플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냐 폭스콘이냐 이제 이게 뭐냐면은 네.
폭스콘은 원래 본업이 아이폰 조립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합청 업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애플이 전기차 한다니까 자기네가 전기차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얘기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아마 분명히 애플에서 현대차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할 수 있겠냐 가지고 이제 현대차 내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데 네. 현대차는 어쨌든 간에 장점이 그룹 단위로 이런 게 다 갖춰져 수직 있죠. 계열화 됐으니까 네. 유리하겠죠. 제가 볼 때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매력적인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이제 눈치를 봐야 되냐. 아니 너희가 완성차인데 네. 어떻게 애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랬는데 또 눈치 여론을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표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애플이 만약 현대차가 안 한다 그러면 LG라든가 뭐 분명히 다른 데 손을 꽂힐 경쟁사가 거란 있기 말이에요.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네. 하지 않을까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그 공식 발표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그쵸, 같아서 예, 예. 저는 어떻게 빨리 잡지 않을까 뭐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또 성급히 또 섣불리 잡으면 안 되니까 아, 그런가요?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가 애플하고 손잡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단 주가가 오르는 거 봐서는 다 네. 제3자가 봤을 때는 다 좋다고 평가를 하지만 네. 안에서는 또 그걸 몰라요. 이제 그런가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 할까? 또 뭐랄까 약간 우리의 어떤 기술을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쵸. 애플한테 약간 뭐 넘긴다 뭐 그쵸. 이렇게 생각할 그런 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있었죠. 당연하죠. 아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금요일 날 39만 5천 원 거의 40만 원까지 갔었는데 와. 오늘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현재 3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40만 있습니다. 원 뚫지 못했나요? 네, 같이 하는- 아직 아, 네. 그렇네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에요. 네. 이 종목도 이제 28만 3천 원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오늘 아마 더 갔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대신증권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의 목표가를 20에서 24만 원을 조정을 했는데 네. 28만 원 갔으니까 당황했겠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이증권은 이제 1월 5일날 27만 원, 유안타는 11월 27일 28만 원, 그다음에 이제 하이증권이 18만 5천 원이 그래서 유안타가 정확하게 맞죠. 그럼 하이증권은 너무 낮게 받네요. 네, 11월 27일 날 28만 원을 했으니까 이것도 뭐 높다게 봤는데 이미 뭐 28년 돌파했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요. 유안타가 그래도 제대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4분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거든 SK 이노베이션이가. 그러네요. 그리고 시장 기대치보다도 하회를 했으니까 누가 이렇게 뭐 좋게 쓸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보면 유안타르도 뭔가 이제 올해 어떤 가능성에서 올렸는데 네. 일단 시장 기대치보다는 하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정유 부분이 어쨌든 간에 유가가 안 좋기 때문에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결국엔 정제 마진은 아직도 BEP를 하회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이 이제 물량 증가 효과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것도 이제 환율 하락했다는 어떤 환율 하락, 이제 부정적 물가를 매출액은 이제 5,200억으로 기록할 전망이라 가지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이제 24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 와중에든 그때 이제 상향한 이유는 사업 부분은 이제 정유가 9조 원, 윤활유가 6.8조, 그다음에 전기차 소재가 13.8조 원 해가지고 순차입금 10조 8조 등으로 결국에는 전기차 관련 사업 부분이 계속 가치가 오를 것이다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사업의 순수 정유사가 SOL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SOL 대비 뭐 20% 정도 저평가된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이 이제 2023년에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저평가된 이제 배터리 셀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LG하고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만약에 소송이 끝나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이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워낙 이제 우리 뭐 대기업들이 그룹들은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계속 관심사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만도예요, 만도. 만도가 아. 이제 77,400원을 찍었는데 네. 목표 주가를 이제 6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메리트 증권이 올렸는데 이제 더 올라간 거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12월 4일 날 키움은 6만 6천 원. 그다음에 DB는 6만 1천 원, 메리츠는 이제 6만 원 했는데 지금 거의 뭐 7만 지금 8만 원 넘었죠? 네, 오늘 8만 9천 원 찍고 아, 내려왔습니다. 대단해. 거의 9만 네. 원을 바라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3개월간 이제 영업이익이 약 834억인데 실제 영업이익은 아마 1,000억이 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상회하는 북미 T사의 글로벌 판매 실적,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구매소 배제 ADS 옵션 이런 채택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법인 그러니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인도 및 해외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이제 만도가 이렇게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구조조정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매출 확장을 통한 영업이익이 무려 230%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매출이 올해는 이제 약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6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아마 역대 최대 규모인데 만약 현대차가 뭐 애플하고 하게 되면은 뭐 네. 제가 볼 때는 더 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이제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올해 영업이익률이 5.9%로 아마 11년 이후 2010년 가장 이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의외로 낮아요, 그렇죠? 제가 볼 네, 때는 생각보다는요. 적어도 한 10% 정도 돼야지만 되는데 아마 영업이익률이 또 1%만 오른다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공급 계약이 해서 확대될 거 예상이 되면서 이제 미래 성장 가시성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뭐 신규 업체에 대한 어떤 구동 시스템 공급 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업체 사이의 어떤 양산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어떤 신규 업체들의 어떤 그 납품 증가로 인해서 이 회사는 계속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이제 논리에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이미 뭐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나오겠죠. 근데 네, 이제 얼마까지 올릴지 궁금하네요. 논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논리를 올릴지 이렇게 되고. 이유 없이 오름. 예.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북미 업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부품이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을 가서 해지 않겠느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뭐 9만 원을 넘었다니까. 9만 원 넘었다 그랬죠? 89,000원을 찍고 89,000원? 지금 좀 예.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에어인데요. 네. 진에어가 이제 이런 LCD 접종에서 재무 상황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16,250원을 찍었는데 이제 목표 주가를 14,000원을 상향을 했는데 네. 이때 이미 오버가 된 거죠. 네. 그렇죠? 16,000을 됐으니까. 그래서 하이증권은 17,000원까지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14,000원에서 1월 6일 날은 또 17,000원을 올렸어요. 하이증권은. 네. 근데 4분기에 당연히 뭐 실적이 안 좋겠죠. 우리 항공업체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매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줄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영업 손실은 뭐 454에서 계속 적자가 지속되는 어쩔 수 없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 이제 국내에선 공급 및 수요 증가로 3분기 대비 적자폭이 좀 개선이 추정이 될 거다. 그래서 보면 뭐 제주도는 그래도 손님들이 계속 있어요. 네, 꾸준히 물론 이제 있더라고요. 가격이 이제 문제인데 손님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네. 제 때는 뭔가 이제 코로나 조금 안정이 되면은 그쪽 살아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여행 뭐 항공 업종이니까 네. 충분히 올해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객기에 이제 이 LCC 중에서도 진에어는 이제 여객기로 화물기를 전환을 했어요. 일부 그래서 이제 11월에 운행을 시작했으니까 타 LCC 대비 좀 차별에 대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약 8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자를 했어요. 11월에. 그래서 약 1,000억 정도 유입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괜찮네요. 일단은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네.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이 회사의 자산이 안정적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비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봐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항공업계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쵸. 네, 특히나 이게 되게 그다음 이제 중요한 여기 소스가 될 이 것 회사는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구조 조정. 왜냐하면 네.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이제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진에어하고 에어버스는 에어소를 통합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해서 아, 그래요?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LCC의 국제선 네. 약 한 38%를 점유하게 돼요. 오. LCC.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스타가 한 11.3%가 되는데 그럼 더 커지는 거기에서 거네요. 조금 더 흡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LCC의 국제선 점유율이 40% 되면은 제가 네. 볼 때는 미래에 있어서는 괜찮네요. 굉장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주가 상승률에 있어서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오히려 진에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그 만약 합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진짜 크게 날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보니까 저도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뭐 네. 진의 홈쇼핑을 팔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요? 예, 이게 다 있더라고요. 지니 스토어라고. 귀엽네요. 네, 뭐 이 탤런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맛있게 보이죠? 네. 이거를 홈쇼핑에서 해가지고 배달이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시켜 드시는 분도 계실지 궁금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하이닉스인데 뭐 네. 하이닉스는 아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처럼 디램이나 뭐 그렇죠. 랜드 이쪽을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랜드에 있어서는 실력이 삼성전자를 다 못 따라한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그 스택이라는데 쌓는 경우가 네. 보통 이제 뭐 50층, 70층 그러는데 네. 삼성전에 지금 100층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이제 뭐 마이크로나 이쪽은 50층에서 이제 손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76층까지는 돼요. 삼성전자는. 근데 그게 이번에 뭐 156단까지 쌓으면서 2층 구조를 한다니까 이제 네. 랜드 네, 계속 보셔야 돼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닉스도 결국에 이제 디램 가격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현물가 고정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현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고정 가격으로 90%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고정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면은 수익성이 엄청 좋아진다는 그러겠죠. 거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5위거든요. 81%인데 굉장히 높네요. 주가 상승률은 꼴찌예요. 하이닉스가. 희한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뭐 2등이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별로 못 오르죠. 네. 삼성전자 보면 아까도 이 랜드에서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1등하고 2등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2등 주식은 언제 올라가느냐? 1등이 한참 올라가고 나서 네. 더 이상 안 올라가. 근데 2등을 아. 그때 쳐다보는데 얘는 그대로 박스 거냐? 뭐 그때 그러면 이제 하는 오르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너무 때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는 좀 더 지금 네. 보면 오늘 못 오르는 거 봐서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에 주가 상승했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주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LG화학이 많이 올랐죠. 네. 주가 상승률이. 그다음에 삼성 SDI, 카카오 이쪽이 많이 올랐고. 뭐 아니,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에 비해서 뭐 반토막도 못 그렇죠. 올랐네요. 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별로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르는 거죠 지금. 예. 그러네요.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제가 2년에 한 번씩 온다 그랬죠. 2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네. 1차는 이제 PC 수요에서 94년, 95년, 2차는 클라우드 및 서비스 수요여가지고 2017, 18년.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요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인데 네. 평균 단가가 2년 이상 계속 지속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납품 가격 결정 구조는 고정 가격 비율이 90%, 현물 가격이 10%인데 현물 가격 상승 시에 이제 추후에 고정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현물 가격 디램은 2달 전에 이미 오르기 시작했는데 랜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 반도체 업종들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굉장히 장이 좋아서 그런지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고 네. 나는 항상 조금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요 증권사 따라해도 될까 고민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을 기회로 이제는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실 때 무조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따로 두시고 이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들을 일제히 다 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다시 한번 더. 잘못하다가 뭐 네. 오르는 거를 못 잡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아야 돼요. 네, 다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동기 감독님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크라운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내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시크라운드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런런런 내일 만나요. 하나 없는데 비바
알아